유신 1호차. 안녕하세요. 요리연구가 정미경입니다. 저 지금 이법제 요리연구소에 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잡지 촬영하다가 삼계탕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삼계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바로 이 스튜디오로 이제 따라왔습니다. 우선 닭을 구입을 하실 적에는 분홍빛이 나는 걸로, 왜냐하면 이 분홍빛이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선도가 좋기도 하고 그 껍질 자체가 누렇게 변했다는 얘기는 또 지방이 많은 고기거든요. 자, 일단 삼계탕을 만드시려면 찹쌀은 먼저 불려두시는데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한 1시간 정도 불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, 큰 수삼이 준비가 됐다면 요거는 납작납작하게 좀 썰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세로로 뭐 10십자로 잘라주셔도 괜찮아요. 일단 표면적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인삼 향이 많이 우러나니까 큰 경우는 좀 잘라주시면 좀 더 진한 향을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생강은 나중에 건져낼 건데 그 닭고기의 냄새를 잡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납작하게 썰어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이제 황기를 같이 좀 넣어줄 거고요. 대추하고 감하고 마늘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. 근데 들어가는 재료에는 그렇게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 그냥 있는 재료, 막말로 그야말로 정말 인삼이 없으면 인삼도 안 넣으셔도 되고, 집에 혹시 인삼 엑기스가 나는 있다 그러면 국물에 그걸 나중에 조금 풀어주셔도 괜찮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닭만 있으면 시작을 할 수 있는 요리가 사실 삼계탕이에요. 자, 요 닭이 지금 500g 정도 되는 닭이에요. 삼계탕을 끓이기에는 어느 정도 살코기가 먹을 게 있는 사이즈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, 뭐 여성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소식을 하시는 분들은 350에서 400g 정도 되는 그런 닭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. 일단 먼저 깨끗이 한번 씻어주신 상태에서 날개를 쭉 펴면 제일 마지막 요 꺾어지는 부분 있죠, 날개 끝. 요 관절 부위를 가위로 잘라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꺾이는 그 관절 부위의 연골과 연골 사이를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쉽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버리시고 이쪽도 여기 요 꺾이는 부분 있죠?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라주세요. 자, 그리고 가장 지방이 많은 부분, 이 꽁지죠. 꽁지 부분도 잘라주세요. 자, 그리고 나서 안쪽에 채워주게 되는데, 이 안쪽을 보시면 약간 이 속을 빼내면서 조금 너덜너덜한 부분들이 있고 여기 지방이 많이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요 꽁지에서 가장 가까운 쪽 부분에 지방이 많은 부분을 적당히 잘라서 넣어주시는데, 이때 여기 좀 지방이 많고 껍질이 두꺼워서 다 잘라내야지 해서 여기 다 자르다 보면 여기가 너무 넓어져 버리잖아요. 나중에 잘 아물어지지가 않아서 안에 넣은 찹쌀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너무 넓어지지는 않게 하면서 지방을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빼주시는 거죠. 이 상태에서 깨끗이 한번 속을 씻어주시는데, 이 안쪽에 뭐 뼈 옆에 어떤 경우에 덜 빠진 내장 같은 게 있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거가 제거가 잘 안 되면 나중에 밥에서 약간 그 특유의 누린내 같은 그 닭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안쪽으로 깨끗이 좀 헹궈주시는 거죠. 그럼 이제 속을 채워넣기 전에 칼집을 먼저 주시는 게 좋아요. 나중에 다리를 꼬우는 방법은 초보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실로 묶어주는 방법. 그래서 나중에 익은 다음에 이제 실을 풀어주면 되죠. 아니면 잘라주면 돼버리는 건데, 요 닭 자체의 다리 한쪽에,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편 다리에 요렇게 보시면 전체 반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뒤쪽 요렇게 만져보면 살짝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어요. 그 부분에 칼로 깊이 있게 칼집을 넣어주시는 거죠. 자, 이런 느낌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양쪽 바깥쪽에도 이렇게 이제 칼이 좀 튀어나올 정도로 돼서, 왜냐면 요로 옆에 있는 다리를 끼워 넣을 거기 때문에 안쪽에 칼집을 넣으시면서 바깥까지 완전히 잘라주세요. 자, 이때 칼집을 너무 넓게 넣으면 얘가 또 쉽게 빠지게 돼요. 그래서 다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만 자른다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그렇게 하고 속을 채워주시는데, 속을 채우실 때는 작은 거부터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나중에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대추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
마늘도 좀 넣어주시고, 그러니까 나중에 국물에도 넣을 거고 속에도 넣을 거기 때문에 반반 정도씩 나눠서 좀 넣어주시면 좋은데, 여기에 찹쌀을 넣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찹쌀을 넣으실 때는 구멍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컵이나 이런 걸로 넣으시려고 하면 바깥으로 막 쏟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숟가락을 이용해서 넣어주시는데, 보통 이렇게 좀 많이 펐을 때 한 서너 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. 그래서 속으로 넣어주세요. 너무 꽉 차게 나오면 나중에 쌀이 퍼지게 되면서 바깥으로 막 삐져나오게 돼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한 3번 정도 넣어주시고, 이 상태에서 좀 큰 재료가 밤이잖아요. 완전히 얘를 좀 막아주는 느낌으로 이걸 좀 넣어주세요. 뭐 이런 경우에 수삼도 나는 한쪽 넣고 싶다 그러면 수삼도 같이 한쪽 넣어주셔도 돼요. 자, 그러면 이걸 아무려 주시면 되는 거죠.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여기 우리가 칼집을 내놨잖아요. 그 칼집에다가 옆에 있는 다리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를 꽈주시는 거죠.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큰 그릇보다는 사실은 이제 닭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조금 깊이 있는 그릇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닭의 높이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.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냄비에 담아 주시고, 여기다가 뭐 황기도 넣어주시고, 아까 수삼 자른 것도 넣어주고, 대추 남은 거, 밤, 여기 이제 통마늘까지 같이 넣고 냄새 잡기 위해서 요 생강 썬 것까지 같이 넣은 상태에서 물을 붓고 불에 올려주시면 돼요. 자, 닭이 완전히 잠길 수 있을 정도기는 하지만 뭐 그릇이 너무 크면 또 물이 한정없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가능하면 닭이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닭이 충분히 잠길 만큼 물을 부어주시고, 일단 물이 끓을 때까지는 센 불에서 끓이셔도 돼요. 근데 물이 이제 끓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, 닭이 살짝 익으면서 특유의 냄새가 좀 날 수 있잖아요. 냄새가 날아갈 수 있도록 5분 정도는 뚜껑을 열어 두셨다가 나중에 뚜껑을 닫고 이제 중약불에서 충분히 쌀이 퍼지면서 맛이 우러날 수 있도록 한 3, 40분 정도 더 익혀주시면 됩니다.